예, 국회 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 제일 선임위원회인데 여기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국회 그 보좌기관들 있죠.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뭐 이 소관의 사항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37조 1항 2호의 4번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즉,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고 뭐 안보실장이 나오고 막 하는 것은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견제하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불러서 따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뭐 법원, 군사법원, 탄핵소추, 뭐 이런 법무에 그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어떻게 뭐 법무부라든가 검찰 뭐 이런 부분들 저번에 뭐 작년에도 많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정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 권력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견제도 있지만 그 법제사법위원회 맨 밑에 보시면 4번에 법률안, 국회 규칙 안의 체계, 형식과 작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안의 체계라든가 형식, 작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이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도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도 이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서 또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법률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그 체계, 형식, 작구, 즉 문구 이런 심사에 관한 사항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법률의 체계라든가 이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상임위를 통과온 그 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건 뭐 또 다른 작구라든가 뭐 이런 걸 핑계로 대서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의 통과위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그러한 상임위를 통과온 법률안에 대해서 야당이 기여했기 때도 계속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고 붙잡을 수가 지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이라든가 국회 규칙, 뭐 작구심사 이런 내용들을 삭제하자. 즉 이제는 뭐 법률안이나 뭐 이런 작구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통과되어야지 않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작구심사, 형식이나 체계 이런 작구심사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를 아마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법률안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또 한 번 야당에서는 지연시킬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을 통과 못 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을 많이 이제 관례적으로도 야당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순서대로 보면 정무위원회, 이것은 뭐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들입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건 국무총리 산하죠. 국무총리 산하의 그런 위원회들에 대한 심사, 견제는 정무위원회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현행 법률상, 현행 체계상 소속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으로 정무위원회에서 견제를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를 관할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것은 세 개를 통합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여기도 이제 뭐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소관에 속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여기는 뭐 행안부, 인사혁신처, 인사 관련된 거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이 소관하는 사항,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항을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억네요. 그래서 통산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항, 그 다음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환경노동회,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이제 정보위원회, 그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이런 식으로 17개의 국가의 행정기관, 중앙간서부서와 대응되는 그런 상임위원회를 17개 구성을 해서 정보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통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위원회가 있어요. 정보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을 대부분 많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거는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위원회 소속,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위원회가 12명인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교섭단체를 구성한 그런 위원회, 그 정당에 배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야 그 당이 그 정보위원들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어떤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그 위원 정수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장이 만든 국회 규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희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이게 이제 국회의장이 만든 규칙이에요. 여기 규칙에는 이제 국회법 제38조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정수만, 그래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뭐 28명, 국제사법위원회는 18명, 머리 끄고,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뭐 30명,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는 12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명,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만든 국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국회법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회, 상설위원회, 그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상설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제일 먼저 몇 종인가요? 상설위원회는 여기 있네요. 제일 여기도 또 인기가 많은데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세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국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규의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이제 세 개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따라서 자기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자기 관심사항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아무래도 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서로 배정을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굉장히 인기가 많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심사해서 여기서 이제 의결이 돼야만 예산안으로서 확정이 좀 되는 거죠. 예산안으로서 확정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한번 보시면 46조 1항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뭐 다 본회의에서 심의를 좀 하는 건 맞는데, 예. 윤리특별위원회, 얘는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전에 그 46조 2항에 보시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의 겸직,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민간인들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뭐 법에서는 이 윤리자문위원회 심의를 따르도록 이렇게 좀 돼 있고, 이제 이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회의로 뭐 가든지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식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기 때 보면 이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 중에는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금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요번에도 이제 대전 중구인가요? 왜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그분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이제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경찰청장, 인재개발원장이었나요? 했는데 하여튼 경찰청에 사표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어쨌든 사표만 제출하면 선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거만이고요. 만약에 이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가지고 가게 되면, 만약에 경찰청에서 이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 경찰청 신분과 국회의원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9일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때까지 경찰청에서 이 황운하 지금 당선자를 경찰의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의원 면직하지 않으면, 이분은 다음 달 5월 29일부터 국회의원과 경찰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겸직금지 위배됩니다. 우리 그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요것만 이제 특별히 겸직이 가능해요. 그 외에는 명예직이거나 아니면 뭐 법률로서 국회의원이 꼭 가야 되는 자리, 이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게 돼 있어요. 겸직금지 의무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경찰청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면 국회의원하고 경찰 공무원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년 이하 자격정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겸직금지를 위반하게 되는 건이 생기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제일 깨끗한 건 경찰청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되죠. 의원 면직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울산청에서 선거 개입인가 하는 그런 비위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비위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의원 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로 판결나게 되면 해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징계를 가게 되면 뭐 이러한 공직에 뭐 3년, 5년 뭐 이렇게 취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서는 사표 수리를 못해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경찰청은 사표 수리를 못하고, 여기는 국회의원 돼버리면 겸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뭐 경찰청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의견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상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뽑은 이 국회의원을 겸직금지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법이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즉 저쪽에 선거 개입 이거 말고 겸직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회법이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경찰청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면, 일단 국회법에서는 이 겸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국회 겸직이라든가 또 뭐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일단 자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문 받아서 그럼 이게 뭐 국회법 명백한 위반인데 이거는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겸직 위반으로 확정이 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 하다면 뭐 제명도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예를 들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법률 간에 지금 상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표 수리를 하면 뭐 다 끝나긴 하겠지만 거기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체계상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모든 헌법의 기관들이 그 예를 들어 대통령도 뭐 문제가 되면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또 검사 판사들도 어떤 뭐 헌법이나 아니면 어느 법률을 위반했을 때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탄핵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 사람 능력이 없어 해서 소환할 수 있느냐? 소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 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민 소환 제도가 가능합니다. 그 저 최근에 보훈의 정상혁 보훈 군수 옛날에 일제 관련해서 그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국민들이 소환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동의서인가 뭐 그걸 받아서 뭐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두 다그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소환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오직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자체 징계에 의해서 3분의 2 제적의원 3분의 2 징계에 의해서만 신분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형이 확정됐다 1년 이상 뭐 형이 확정됐다 뭐 그렇다면 뭐 그건 이제 박탈이 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적인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3분의 2 제적의원 3분의 2의 제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헌법 개정 안에서도 국회의원들도 국민 소환하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헌법이 개정되든지 뭐 해야 될 사항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도 또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명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 강용석 국회의원 지금 유튜버 찍고 있죠.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뭐 여대생들한테서 여성들 비하 발언을 했을 때 아마 그때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는 걸로 의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의견 받아서. 그렇지만 본회의에 가니까 같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차마 제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3분의 2 이상 해야 되는데 과반수 잠깐 넘었나 그래요.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30일간 출석 정지인가요? 더 다음 단계의 징계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처럼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게 거의 없고요. 국회의원 제명은 옛날 박정희 시대 때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제명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떤 입법으로 국회의원들도 소환하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6종 3항 국회는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 국회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뭐 대법관 이건 국회가 정부가 이 사람을 국무총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국회가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동의권
또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이거 국회가 직접 직접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러면 각 부장관은 대부분 국무위원들, 각 부장관은 장관들은 특별 청문회가 아니라 특별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 장관을 한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 헌법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과시킬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동의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이 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용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해줄 거냐 선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바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성립이 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오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각자 17개의 상임소관위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래서 입법을 추진하면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그러한 절차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국회 보조기관들 국회 사무처라든가 뭐 국회 도서관이 있고 오늘은 그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의 그 조직들 교섭단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일단의 그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사개특위 특별위원회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정개특위 특별위원회 이거는 별도로 사법개혁을 위해서 별도로 특위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뭐 선거법 어떻게 하고 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 법에 있는 내용에 위임받아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법률들을 또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관여가 돼서 저번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러한 조직,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설명을 아까 드려봤지만 국회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이런 국회법에서의 그 미진한 내용과 국회의원들이 어떠한게 임명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신분이 박탈이 되고 하는 내용들 즉 인사와 관련된 오늘 지금까지는 이제 국회의 어떤 임무, 운영, 조직 이걸 배워왔고 이제는 국회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즉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신분이 박탈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원래 이제 그 학교에서도
대면 강의를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예, 저희가 지금 이제 10명이 안 되니까 소규모인 그런 거는 대면 강의도 이제 허용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몇 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좀 위험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대면 강의는 조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업이 많이 지연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이제 다시 의견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5월 중에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안정화 좀 된다고 하면, 평일은 좀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토요일 정도를 하루 정도 해서 같이 얼굴 한번 뵈면서 수업을 해서 그동안 안 했던 수업을 좀 보충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동영상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에 대해 주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그리고 수업도 좀 이렇게 좀 병행해서 대면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상황을 좀 더 보고 해서 그 평일날 하기는 서로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강의를 좀 잡아서 5월에 한번 종강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을 한번 뵙고 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저희가 한번 여쭤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